사주를 볼수록 더 불안해지는 진짜 이유. 보살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주를 보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지시는 경험. 내 사주에 이런 살이 있대, 올해는 흉운이래, 언제 조심해야 한대. 이런 말들을 듣고 나면 괜히 모든 게 두려워지시죠. 명리학을 30년 넘게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주를 잘못 보면 독이 되고 제대로 보면 약이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건 사주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사주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사주를 볼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2026년 병오년을 앞둔 지금 사주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보살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매일 새벽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보살님들이 사주를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가 불안을 만드는 세 가지 이유. 보살님, 사주는 본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자신을 이해하고 흐름을 읽고 더 나은 선택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보고 나면 더 불안해지실까요? 첫 번째 이유, 단편적인 해석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사주를 보러 가시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당신 사주에 역마살이 있어요. 도화살이 있네요. 백호대살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불안하시죠? 명리학에서 살이라는 건 나쁜 기운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기운에 가까워요. 역마살이 있으면 이동수가 많을 수 있지만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보살님의 사주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살님께서 무역업을 하시거나 여행업에 종사하신다면 역마살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맞는 사주니까요. 반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는데 역마살이 강하다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할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2026년 병오년은 60갑자 중에서도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해 중 하나입니다. 병화는 태양이고 오화는 한여름의 불이죠. 이 둘이 만나면 염상격이라고 해서 화의 기운이 하늘로 치솟는 형상이 됩니다. 이런 해에 당신은 화가 많으니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들으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온종일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명리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보살님의 사주 원국에 수가 많아서 항상 주저하고 우유부단하셨다면 2026년의 강한 화는 오히려 결단력을 주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가 이미 많으셔서 성급하고 조급하셨다면 이 시기엔 천천히 가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의 요소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주는 오행의 조화로 봐야 하는데 단편적인 해석만 들으시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보살님, 사주를 보러 가시면 이런 말도 자주 들으실 겁니다.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결혼운입니다. 이런 말들은 보살님께 동기를 주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역효과를 낼 때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보살님은 조급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도 무리하게 일을 벌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서둘러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시죠. 명리학에서는 대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0년을 주기로 운이 크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매년 새운이 있어서 그 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2026년 병오년은 확실히 화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육갑으로 보면 병오는 43번째 간지로 60갑자의 중반을 넘어선 시점이에요. 이 시기는 뭔가 성숙하고 완성되어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6년이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보살님의 대운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2026년이 중요한 해일 수도 있고 그저 지나가는 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살님께서 지금 수대운을 지나고 계신다면 2026년의 병오는 수극화로 좀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가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목대운이나 토대운을 지나고 계신다면
병오년의 화가 좋은 에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목생화로 자연스럽게 흐르거나 화생토로 결실을 맺으실 수 있으니까요.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보살님께서 준비가 안 되셨다면 좋은 타이밍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조금 늦어도 기회는 다시 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보살님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나쁜 것만 귀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주 상담을 받으실 때 좋은 말 10개를 들어도 나쁜 말 1개가 더 오래 기억에 남으시죠. 당신은 재물운이 좋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겁니다는 말은 쉽게 잊히는데, 올해 건강 조심하세요. 재물이 새어나갈 수 있어요는 말은 계속 생각나십니다. 이건 보살님이 유난히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 위협을 먼저 감지하도록 진화했으니까요. 2026년 병오년의 특징 중 하나는 명확함입니다. 화는 빛이니까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해예요. 좋은 것도 드러나고 나쁜 것도 드러납니다. 이 시기의 사주를 보시면 평소보다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관계는 조심하세요. 이런 말들이 더 선명하게 들릴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경고들이 가능성일 뿐이라는 걸 잊으신다는 겁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건 이럴 수 있다이지 이렇게 된다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2026년에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칩시다. 이건 올해 반드시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의 기운이 강해서 열이나 염증이 생기기 쉬우니 평소보다 관리를 잘하시면 괜찮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앞부분만 듣고 불안해하십니다. 아, 올해 아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아프실 가능성이 높아져요.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니까요. 명리학에서는 심생만법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는 뜻이죠. 사주에 어떤 기운이 있든 보살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말도 함께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균형을 맞추는 첫걸음입니다. 불안하지 않게 사주 보는 법. 보살님 1챕터에서는 왜 사주를 볼수록 불안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게 사주를 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사주를 지도로 보세요. 운명으로 보지 마시고. 보살님, 사주는 운명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지도를 볼 때 여기 산이 있네, 저기 강이 있네라고 확인하시죠? 그게 두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냥 이 길로 가면 힘들겠구나, 저쪽으로 가는 게 편하겠네라고 생각하시면서 경로를 정하실 거예요.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주에 화가 만내는 나는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이구나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2026년 병오년은 화가 강한 해니까 보살님의 사주 원국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살님의 일주가 간목이나 을목이라면 목생화로 보살님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많은 활동을 하시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일주가 병화나 정화라면 화가 겹치면서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쓰시면 큰 성과를 내실 수 있지만 감정 조절에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일주가 무토나 기토라면 화생토로 좋은 결실을 맺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상반기에 뿌린 씨앗이 하반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일주가 경금이나 신금이라면 화극금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해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시고 내실을 다지시는 시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주가 임수나 개수라면 수극화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보살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열정이 부딪히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렇게 지도를 보듯이 사주를 보시면 불안보다는 이해가 생기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육갑의 순환을 이해하세요. 명리학의 핵심은 육갑의 순환입니다. 예순갑자가 돌고 돌면서 시간이 흐르고 그 안에서 오행이 계속 변화하죠. 좋은 시기도 있고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좋기만 한 것도 없고 영원히 나쁘기만 한 것도 없어요. 2026년 병오년이 화가 강하다고 해서 이 해가 끝나면 또 달라집니다.
2027년은 정민년으로 화는 있지만 토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조금 안정되는 해예요. 보살님께서 2026년이 힘드실 것 같다면 이 시기도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2026년이 좋을 것 같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되 영원하지 않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육갑의 순환을 이해하시면 한 해 한 해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큰 흐름을 보시게 되니까요. 특히 2026년은 60갑자의 43번째로 전체 순환의 70% 정도를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기는 성숙의 에너지가 강해요. 젊은 시절의 무모한 도전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보살님께서 30대 이상이라면 2026년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이 쌓여 있으시니까요. 세 번째 방법 월별로 나누어 보세요. 한 해 전체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2026년 병오년 안에서도 매달 기운이 조금씩 바뀌면서 수월한 시기와 조심할 시기가 번갈아 옵니다. 봄 1월에서 3월, 인월, 묘월, 진월로 목의 기운이 강한 계절입니다. 병오년의 화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이라 준비를 하시기에 좋은 시기예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거나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관계를 정리하시기에 적절해 보입니다. 여름사에서 6월, 4월, 5월, 미월로 화의 기운이 절정에 달합니다. 특히 5월, 5월은 병오년의 오화와 겹치면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이 시기에 마무리를 하시되 감정 조절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을 7월에서 9월, 신월, 6월, 술월로 금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화극금이라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정리와 수확의 시기예요. 상반기에 한 일들을 돌아보시고 필요 없는 걸 정리하시기에 좋은 때입니다. 겨울 10월에서 12월, 해월, 자월, 축월로 수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병오년의 강한 화가 조금씩 식으면서 차분히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에 좋은 시기예요.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충분히 쉬어가세요. 이렇게 월별로 나누어서 보시면 올해 전체가 불안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5월은 조심하고 10월은 편하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방법 좋은 상담가를 만나세요. 보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주를 어떻게 풀어드리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주도 다르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올해 재물이 새어나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상담가와 올해는 투자나 지출이 많을 수 있으니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상담가. 내용은 비슷하지만 느낌이 전혀 다르시죠? 좋은 상담가는 보살님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심시키면서도 조심할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살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만약 사주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불안하시다면 그건 상담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살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리학은 사람을 겁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준비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살님, 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칼이 요리에 쓰이면 음식이 되고 잘못 쓰이면 무기가 되듯이 사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어요. 2026년 병오년은 화가 강한 해입니다. 하지만 그게 보살님께 어떤 의미인지는 보살님의 사주, 보살님의 선택, 보살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하실 때는 사주를 보시기보다 먼저 마음을 돌보세요. 충분히 쉬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주도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주에 뭐라고 쓰여 있든 보살님의 인생은 보살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주는 그 여정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지도일 뿐이에요. 보살님의 2026년이 평안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보살님들이 사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안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